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작합시다. 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이름 예. 까먹었었지 지금. 안녕하세요, 편규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야 되나요? 우리 혹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구독자가 안 느는 거예요? 뭐 누구 잘못이야 이거?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 진짜요? 원장님 탓이야? 네, 다제 탓입니다. 아니까 다행이네. 이소룡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소룡이 저는 그냥 운동선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영화 배우고. 예. 네. 근데 그분이 명상을 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절권도라는 무술을 만드셨죠. 네. 기존의 어떤 쿵우에다가 네. 뭐 복싱, 가라데, 유도, 뭐 주짓수, 레슬링 이 모든 무술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사이에 네. 그분도 천재인 거죠. 그분이 이제 그 주장했던 그 무술, 이 모든 무술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계속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고정된 형태가 없는 계속 진화 발전하는 무술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뭐 복싱의 훌륭한 손기술 그리고 뭐 태권도의 발차기 뭐 레슬링의 태클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무술을 받아들입니다. 실전에서 빠르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예, 그게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란 없다. 절권도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거죠. 새로운 무술을 왜 받아들입니다. 절권도예요 그게? 절권도라는 이름을 왜 만든 거예요? 상대방이 주먹을 맞는다는 뜻인데 무술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철학은 무술에 끊임없이 새로운 무술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진화 발전하는 형태의 무술의 개념을 이제 이소룡이 1960년대 말 70년대 이제 절권도라는 책을 쓰면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후대에 현대 요새 UFC라든지 이런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소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무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 70년대 주장하던 게 오늘날 거의 막 50년 전이죠. 예, 50년을 내다보던 천재죠, 어째 보면. 예. 우리도 명상뿐만 아니라 다 종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호흡의 스타일에 따라 스승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몇백 가지 스타일이 쫙 나눠집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장점만을 좀 받아들여서 빠르게 실전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행복을 찾고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게 이제 실전적으로 개량된 영상이 이제 제가 만든 내 마음 영상입니다. 내 마음 영상에도 이제 더 좋은 게 계속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예. 이소룡이 후회로 네, 아마 영향을 이소룡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몰랐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소룡의 어떤 영화, 무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소룡의 정신세계, 뭐 절권도라든지 어록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명상가고 또 이소룡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소룡이 한 명상을 한 번도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한 적은 다른 유튜버나 이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소룡이 하는 명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시죠. 네. 이소룡은 사람들이 무술만 하고 싸움만 잘하고 영화를 찍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주립대학교면 세계 한 11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도 좋은 거죠. 거기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이소룡 개인 서재가 있었는데 책이 거의 살아있을 때 보면 10,000권 정도가 이렇게 뭐 거기에 보면 노자, 뭐 장자, 불교, 뭐 선종 그리고 뭐 현대 철학, 뭐 서양 철학, 뭐 이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소룡이 그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다 봤다더라고요.
그런 전 세계의 어떤 사상들의 어떤 그걸 갖다가 이제 보면서 자기의 어떤 무술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좀 더 실용적이고 사람들이 빠르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무술에 접근할 수 있게 그 철학도 잘 녹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불교 중에 선종이라고 있습니다. 선종. 선불교 젠이라고 그러죠. Z-E-N. 그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쪽 명상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인도 명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소룡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하는 명상은 불교 명상일 거고 그 중에서도 마음을 보는 크리슈나무르티가 얘기했던 수동적 응시라고 합니다. 수동적 응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라는 그 시대에 1900 초반부터 1960년대,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세계적인 명상가 크리슈나무르티라고 있는데 그분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어떤 종교나 어떤 교조적인 도움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지켜봄으로 해서 그 안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특이한 게 동양인인데 동양에서 활동한 것보다는 서양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출간된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이 아마 지금도 명상 서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읽히고 있고 크리슈나무르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크리슈나무르티가 가르친 명상이 있습니다. 수동적 응시라고 자기 자신을 딱 한 발짝 물러서서 24시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이제 이소룡이 오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참선 수행도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어디 단어에 집중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싸울 때 명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중된 상태인데 싸우면 현실에서 막 상대방이 칼로 나를 덤빌 수가 있고 의자를 집어 던질 수가 있고 뭐 복싱 선수가 나한테 주먹을 날릴 수 있고 이럴 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명상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 대상의 예를 들어 5명이 나를 둘러싼다. 한 명에 집중하면 4명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두드려 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5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그럼 사우나말로 명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명상을 한 그걸 써먹어야죠. 그게 뭐 명상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걸 갖다가 이건 실제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럼 사우나 말고 잠깐 명상. 아니 그게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대상에 집중하면 고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만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하면 딱 마음은 자극이 강한 것을 따라 탁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여기 딱 치려고 하면 상대방이 저쪽에 치려고 하면 이게 내 생존의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눈보다 더 빨리 합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조건적으로 탁 알고 그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이 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마음을 볼 줄 알면 그 순간에 나이가 운동했던 게 계산하면서 손과 발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명상을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명상 쪽으로 잘 풀어놓으신 분이 일본입니다. 요즘 일본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일본에 우리가 먹는 단무지 있지 않습니까? 단무지 그걸 만드신 분 닥광 선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부동지신 묘력이라고 있습니다. 닥광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닥광 선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행자이시고 그분이 이제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시절에 그때 장군들을 대상으로 이 뭐랄까 활인검이래 사람을 살리는 검술이라고 해서 그 멘탈 트레이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지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면 상대방이 칼이 들어올 때 그 찰나에 어떻게 막아야 되고 마음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해 놓는데 아마 검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딱 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그 실제 상황에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딱 깨어서 내 마음을 보면 상담이 어떻게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쳐야 될지 또 어떻게 피해야 될지가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 그- 명상을 해야지만 그렇죠. 마음을 보는 명상. 내 자신을 딱 분리해서 지켜보는 크리슈나무 크리슈나무르티가 이제 수동적 응시라고 했지만 이 수행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족첸이라고 합니다. 족첸이라 그러고 선종 계열에서는 방하차 내려놓은 수행이라 그러고 윗바사나 계열에서는 심념처 윗바사나에서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신념처가 있고 느낌 우리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념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심념처가 있습니다. 찌따 누빠사나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 오면 이렇게 딱 떨어 분리해서 자기 마음을 24시간 볼 수 있는 잠잘 때는 너무 깊이 잠이 들면 못 보겠죠. 하지만 그 수행이 탄력이 받으면 꿈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봅니다. 예. 움직이면서도 꿈속에서 자면서도 깨어가지고 탄력이 올라가서 하여튼 그 수행을 이제 크리슈나무르티는 수동적 응시라고 서양인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소룡이 그 수행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술에 잘 접목을 할 수 있었고 실전에서도 싸움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 수행이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예.